18장. AI로 나만의 콘텐츠 만들기.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AI에게 질문하고 글을 쓰고 취미를 즐기고 나의 이야기를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재미있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것을 콘텐츠로 바꾸는 일입니다. 콘텐츠라고 하면 왠지 어려워 보이죠? 나는 유튜버도 아닌데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 전문가도 아닌데 무슨 콘텐츠야? 그런데 사실 콘텐츠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찍은 사진, 내가 쓴 글,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생각한 것도 모두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AI를 이용하면 하나의 경험을 여러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글도 있습니다. 메모도 있습니다. 이것을 AI에게 보여주면 여행기, 블로그, 글, SNS 글, 영상 대본, 사진 설명, 짧은 소개문 등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의 재료를 가지고 김치찌개도 만들고 김치볶음밥도 만들고 김치전도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재료는 하나인데 요리는 여러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은 콘텐츠의 변신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8.1글 이미지. 내가 쓴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미지 아이디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을 떠올려 봅시다. 시골집에서 보냈던 여름방학이 생각납니다. 마당에는 수박이 있었고 대청마루에는 돗자리가 깔려 있었고 저녁이면 가족들이 마당에 모여 앉았습니다. 이 장면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다면 AI에게 이렇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시골집에서 보냈던 여름방학을 표현하는 따뜻한 그림을 만들고 싶습니다. 어떤 장면으로 표현하면 좋을지 아이디어를 주세요. 그러면 AI가 마당에서 수박을 먹는 장면, 대청마루에서 쉬는 장면, 해질 무렵 골목을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 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후 이미지 생성 AI를 활용해 실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내 기억이 그래서 그림으로 변신합니다. 어쩌면 오래된 기억 하나가 사진첩에 있는 낡은 사진보다 더 생생한 그림으로 다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림은 실제 사진이 아니라 기억을 바탕으로 만든 표현물이라는 점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18.2 사진 이야기. 이번에는 반대로 해보겠습니다. 사진 한 장에서 이야기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첩을 열어보세요. 아마 사진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진을 많이 찍었다고 해서 그 사진 속 이야기가 모두 기억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진을 왜 찍었지? 여기가 어디였더라? 이럴 때 AI에게 사진을 보여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을 바탕으로 내가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질문을 5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AI가 이 사진을 언제 찍었나요? 그날 누구와 함께 있었나요? 사진을 찍을 때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 장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인가요? 같은 질문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내가 답합니다. 그 답을 다시 AI에게 주면 하나의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이 추억이 되고 추억이 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마트폰 사진첩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스마트폰 안에는 아직 쓰지 않은 이야기가 수백 개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18.3 아이디어 콘텐츠. 이번에는 아이디어 하나를 콘텐츠로 키워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동네의 오래된 가게들을 소개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여기서 또 고민이 생깁니다. 한 편 쓰고 끝내야 하나? 이럴 때 AI를 활용해보세요. AI에게 이렇게 입력합니다. 이 아이디어를 블로그 시리즈로 발전시켜주세요. 우리 동네의 오래된 가게를 소개하는 내용으로 연재할 수 있는 주제 10가지를 제안해주세요. 그러면 AI가 예를 들어 1편 오래된 빵집, 2편 시장의 국밥집, 3편 30년 된 세탁소, 4편 동네 이발소, 5편
골목 안 작은 문방구처럼 여러 가지 연재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였는데 어느새 시리즈 하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AI의 재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AI가 만들어준 아이디어를 그대로 사용하지 마세요. 내가 실제로 알고 있고 직접 찾아가 볼 수 있고 내 경험을 더할 수 있는 주제를 골라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아이디어가 한 편의 글이 되고 한 편의 글이 다시 시리즈가 됩니다. 처음에는 무엇을 쓰지? 하고 고민했지만 AI와 대화하다 보면 아, 이것도 써볼 수 있겠네. 이것도 재미있겠는데? 하면서 새로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좋은 콘텐츠의 시작은 거창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은 생각 하나입니다. 18.4 여행기. 이번에는 여행을 콘텐츠로 바꿔보겠습니다. 여행에서 찍은 사진과 메모를 모읍니다. 그리고 AI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여행기를 구성해주세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내용은 추가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찍은 사진과 내가 남긴 메모를 중심으로 여행기의 뼈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발 여행지에서 만난 풍경 기억에 남는 순간, 느낀 점 여행을 마치며와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행이 끝났다고 해서 여행의 이야기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진을 보고 메모를 읽고 그날을 다시 떠올리는 순간, 여행은 한 번 더 시작됩니다. 기억을 글로 옮기는 순간 여행은 기록이 됩니다. 18.5 경험 칼럼. 살면서 얻은 생각도 훌륭한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봅시다. 나이가 들수록 친구를 만나는 일이 더 중요해졌다. 그냥 혼자 생각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글로 만들어 볼 수도 있습니다. AI에게 이렇게 요청해 보세요. 이 생각을 바탕으로 1000자 정도의 칼럼을 쓰기 위한 구성안을 만들어주세요. 제 경험이 중심이 되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AI가 도입 나의 경험, 그때 느낀 점 생각의 변화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같은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제 경험을 내가 채우는 것입니다. AI는 친구와 30년 만에 만나니 눈물이 났습니다. 라고 멋지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눈물이 났는지는 AI가 모릅니다. 그것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험은 내가 이야기하고 AI는 그것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범한 생각 하나도 나만의 칼럼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8.6 취미 유튜브 콘텐츠.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취미를 유튜브 콘텐츠로 바꾸는 것입니다. 걷기를 좋아한다고 해봅시다. 매주 한 곳을 걷습니다.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습니다. 그리고 AI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동네 산책 영상을 유튜브 콘텐츠로 만들려고 합니다. 5분짜리 영상 구성과 나레이션의 뼈대를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AI가 오프닝 오늘의 산책길 소개 걸으면서 발견한 것 사진과 영상 소개, 느낀 점 마무리 같은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내가 직접 찍은 사진과 영상을 넣으면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오늘 산책했습니다. 였던 일이 어느 순간 우리 동네 산책 이야기 라는 콘텐츠가 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화 우리 동네 오래된 골목. 2화 시장 구경하며 걷기. 3화 가을 풍경을 찾아서. 4화 오래된 나무를 찾아서. 이렇게 시리즈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취미가 콘텐츠가 되고 콘텐츠가 나의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PART4를 마치며 여러분, 여기까지 오면 AI의 역할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AI에게 이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까요?
라고 묻게 됩니다. 사진, 추억, 취미, 경험, 생각. 이 모든 것이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AI 시대에는 새로운 것을 많이 가진 사람만 유리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살아온 경험이 많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AI는 여러분의 경험을 대신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미 수십 년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도 있고, 직장에서의 경험도 있고, 가족과 함께한 시간도 있고, 여행에서 찍은 사진도 있고, 취미를 하면서 쌓은 이야기도 있습니다. AI는 그 경험을 꺼내고 정리하고 표현하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은 이미 콘텐츠의 재료다. AI는 그 재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 요리를 만들어주는 조리도구와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만들 것인지는 내가 결정합니다. 콘텐츠는 특별한 사람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콘텐츠라고 하면 왠지 유명한 유튜버나 전문가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아침에 찍은 사진 한 장, 동네에서 만난 사람과의 이야기, 50년 전 어린 시절의 추억, 내가 좋아하는 책 한 권, 매주 걷는 산책길, 퇴직 후 새롭게 시작한 취미. 이런 것도 충분히 콘텐츠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인가가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인가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내 생각과 느낌이 더해지면 그것은 누구도 똑같이 만들 수 없는 나만의 콘텐츠가 됩니다. PART4의 마지막 이야기. 여러분, 지금까지 AI와 함께 질문하고 글을 쓰고 사진을 활용하고 취미를 즐기고 나의 경험을 콘텐츠로 만드는 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AI가 조금 낯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조금 친해졌죠? 처음에는 AI에게 뭘 물어봐야 하지? 했다면 이제는 이것도 AI에게 한번 물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AI를 잘 사용한다는 것은 어려운 명령어를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궁금증과 아이디어를 AI에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런데 챗GPT 하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AI에도 각자의 장기가 있습니다. 어떤 AI는 글을 잘 만들고, 어떤 AI는 그림을 잘 만들고, 어떤 AI는 음성을 다루고, 어떤 AI는 영상을 만드는 데 강합니다. 마치 사람도 누군가는 노래를 잘하고, 누군가는 그림을 잘 그리고, 누군가는 요리를 잘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AI 도구들의 세계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AI가 글쓰기에 강한지, 어떤 AI가 그림을 잘 만드는지, 어떤 AI가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 도구들을 어떻게 골라 사용하면 좋은지 다음 장에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AI 공부는 이제부터가 더 재미있습니다. 내가 가진 경험에 AI를 더하면 무엇이 만들어질까요? 그 답을 찾아보는 것이 앞으로의 즐거운 AI 여행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디지털 일안의 기린쌤과 한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